네, 타실 수익 버스 화요일 오후장 기분 좋게 수익 종착지까지 달려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의 베테랑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기다려주신 승객분들께서 아무래도 이 버스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PIE 어제 이 시간에 저희 목표가 도달했다고 리뷰를 남겨드렸는데 오늘 또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 뭐 PI 같은 경우는 노란 버스로 좀 소개를 해드렸고, 사실상 지금 이제 검사 솔루션 관련해서 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특히나 지금 이제 유리 기판에 들어가는 TGV 장비에 사실 유리를 뚫었을 때 크랙이 갔을 때 그 3D로 이제 검사하는 검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어서 그 관련 분야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PIE라 결국 이제 유리 기판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최근에는 또 특히 신규 상장주에도 수급이 좀 집중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2028년도에 유리기판 관련된 어떤 상용화와 또 실제로 또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되면서 결국 이제 PI가 오늘도 좀 시장 대비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그래도 뭐 뉴욕 증시 지금 미서울 같은 경우는 1% 가까운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이미 전일 좀 반영이 된 모습이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PI가 그래도 견고한 모습 보여줬는데, 제가 어제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8,770원은 무난하게 좀 돌파를 해서 다시 한번 좀 3차 목표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 목표가는 PI 같은 경우는 9,570원으로 좀 상향하면서 봐보도록 하겠고요. 익절 라인 때는 어제와 똑같이 1차 목표가였던 9,66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I 계속해서 타고 가봐도 좋겠습니다. 벌써 3차 목표가 9,570원까지 보고 있는데요. 계속 탑승하도록 하겠고요. 다른 버스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V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급등했었던 바가 있는데 지금은 좀 어떤 상태인가요? 네, 지금은 이제 좀 차익 매물이 조금 출회되고 있는데 전 결국엔 또 갈 수밖에 없다라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리드샷이 중국 위생 허가에 획득을 하면서 지금 이제 한한령 해제에 있어서 최대 수혜 섹터이기도 하고, 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예전에는 관광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체험 중심으로 좀 바뀌면서 뭐 K 의약품 또 그리고 이제 K 어떤 이젠 그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프팅이라든지 다양한 시술들도 계속해서 의료 관광도 확대되고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3분기에 또 이제 대규모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객 비자가 무비자로 허용이 된다고 했을 때 올해 하반기에 또 화장품이라든지 K 의약품, K 뷰티 또 그리고 K 관광 산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VT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내에서 잘 팔리고 있는 리드샷의 판매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화장품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VT의 매출은 더욱더 급증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상장한 달바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화장품 섹터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전반적인 어떤 투심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 믿을 건 실적뿐이다 라는 관점에서 VT의 올해의 어떤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며, 오늘은 약간 단기 차익 매물이 출현했지만 결국 다시 한번 설정했던 목표가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1차를 44,7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44,400원까지 딱 300원 모자란 상태에서 윗골이 달고 있지만 다시 한번 재돌파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다시 한번 1차 목표가를 44,700원 돌파 시에 2차로 48,700원을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37,000원으로 좀 상향하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님이 운전대 꽉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믿고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 48,700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새롭게 탑승할 버스는 또 어떤 버스로 가지고 와 주셨을지 노선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은 첫 번째로 출발해 볼 노선은요. 바로 좀 초록 버스, 조금 가벼운 단탑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가벼운 소형 버스인 만큼 또 빠르게 움직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어떤 마을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이번 주에 좀 이벤트가 좀 산재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산재되어 있는 이벤트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마을이 있고요. 또 PC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오늘 밤 3차 또 대선 TV 토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또 이제 오늘 밤 또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발사를 앞두고 있는 스타쉽 발사 마을로 오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엔 또 일정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있습니다. 스타쉽 발사 마을 선택해 주셨고요. 몇 번 버스 타고 가야 되나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좀 출발해 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225190 LK 사면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스 번호 225190이고요. 22190번 LK 삼양 지금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승강장에 많은 승객
승객분들 모여 계셔 주실지 네. 정말 많이 타는데요? 최근에 아마 LK 삼양이 사실 이제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애매모호하지만 결국 이제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이제 우주항공 기업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LK 삼양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좀 조정 흐름도 나와줬고 원래는 이제 DSL 같은 교환 렌즈 전문 기업이었는데 작년 3월부터 이제 삼양을 삼양 옵틱스에서 LK 삼양으로 바꾸면서 우주항공 그리고 드론 그리고 열화성 카메라 그리고 라이다 같은 미래 먹거리 첨단 산업 쪽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스페이스X 스타쉽 같은 경우 비행 테스트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공식 트위터에서 5월 27일 오늘 9차 발사에 대한 모든 준비가 잘 끝났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리트윗을 통해서 날씨 여건만 좋다면 내일 바로 28일 날 발사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LK 삼양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스타쉽은 사실 많은 사람들과 또 이제 수송을 할 수 있는 초대형 우주 발사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이후에 이제 6월 달 정도에 스페이스X가 바로 이제 별 추적기를 달고 다시 한번 발사를 합니다. 그 별 추적기의 기술 공급사가 바로 LK 삼양이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우주 항공 또 그리고 스페이스X 발사에 있어서도 가장 큰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고요. 또 이제 스타링크 관련된 수혜주로도 좀 부각되고 있는데 스타링크가 빠르면 다음 달, 뭐 늦어도 한 7월, 8월 안에는 한국 상륙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특히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우주항공과 또 우주항공에 들어가는 기술 또 그리고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또 이제 내일 밤 또 이제 성공적으로 또 스페이스X가 또 스타쉽이 또 발사가 하고 또 1차 추진체가 다시 한번 재활용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또 이제 그 젓가락 팔에 다시 한번 안착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다음 달 바로 있을 별 추적 계획을 단 스페이스X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된다고 했을 때는 기술을 공급한 LK 삼양도 같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한국판 스페이스X, 한국판 스타링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 LK 삼양 같은 스모켓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버스 LK 삼양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 달까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을까요? 네, 뭐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올해 한 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어쩌면 올해 안에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서 이 부분에서 2차 시세가 충분히 좀 분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직전 고점 라인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현재가 부분에서 1차 매수로 좀 편안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780원 라인대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2,150원 라인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780원 짚어주셨고요. 손절 라인 2,150원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 탑승하셨다면 이어서 두 번째 버스 만나볼까요? 어떤 노선으로 가면 되죠?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버스 최근에 초록 버스와 노란 버스를 많이 끌고 와 봤으니까 오늘 두 번째 버스는 좀 묵직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빨간 버스, 광역 버스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초록 버스를 탔었는데 이번에는 시가총액이 좀 무거운 빨간색 대형 버스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마을로 갈까요? 네, 최근에 시장 자체가 뭐 관세 여파로 인해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무관 올라갈 수 있는 마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신제품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가 발표되었을 때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 마을이 있고 또 정책 마을이 있는데 오늘 떠날 마을은 뭐니 해도 실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실적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의 중요성 다시 한번 또 상기를 하면서 실적 마을로 떠나보겠고요. 어떤 버스 타고 갈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278470 APR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안에서 골라주셨습니다. APR 278470번 버스 지금 탑승하시면 되겠고요. 승객분들 준비가 되셨다면 올라타 주시겠어요? 다들 네. 어디 가셨죠? 이럴 수가 없는 게 사실 네. APR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가져올 때마다 제가 네. 한번 3월 달에도 한번 소개해드렸고 4월 달에도 연이어서 소개해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큰 수익을 한번 챙겼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신고가 부분에 있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담감을 느끼는데 최근에 어떤 종목들을 본다고 했을 때 뭐 두산이라든지 또 하나 뭐 지주사들들 또 최근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계속 대형주들이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이 기업들이 어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실제로 APR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영업이익은 작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1분기도 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던 만큼 올해 하반기는 훨씬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이 찍히는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그 대형주들이 그 섹터 내에서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뭐 API 같은 경우는 뷰티 테크 전문 기업이고요. 특히 홈 뷰티 디바이스 관련해서 가장 대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1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66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80% 가깝게 성장하기도 했고요. 영업이익은 545억 원으로 거의 96.5%, 그리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500억 규모로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7%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3분기부터 이젠 대규모로 또 중국의 단체 여행과 무비자가 풀리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APR에 다시 한번 홈 디바이스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메디큐브의 이제 홈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 프로뿐만 아니라 울트라 튠 그리고 하이포커스샷 같은 경우로 꾸준하게 이제 판매량 호조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최근에 유럽 전역에 뷰티 제품 대량 공급 계약 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또 중동 지역 또 그리고 아시아 지역, 유럽 전역까지도 지금 APR의 또 판매량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가 더욱더 기대가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중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재차 2차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APR을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APR 몇 주 전에도 큰 수익을 안겨준 바 있는 버스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탑승하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 어떻게 체크할까요? 네, 지금 그때도 사실 APR을 소개해드릴 때마다 높다라는 언급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가 이제 3월, 4월 이제 보면 또 바닥 구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5월 달에도 신고가 행진이 나오다 보니까 또 6월 달, 또 7월 달 되면 지금 이 가격이 또 이제 바닥처럼 보이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API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가 분출됐지만 다시 한번 저는 2차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돼서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28,7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99,7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2만 원을 넘어서 12만 8,7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99,700원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이후에 김준호 기사와 함께할 수 있는 문 열려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갈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 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마다 우리가 확실하게 모아가야 될 종목과 또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시장 상승을 확실하게 견인할 수 있는 sektor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섹터와 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너튜브와 MBN골드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김준호 기사의 무료 방송까지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편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단에서 지각 변동이 좀 일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KB금융 그리고 현대차까지 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승자가 될 기업과 체크해야 될 포인트까지 잠시 후에 공개되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